네, 좋은 공약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6.13 지방선거 공약 생산 대프로젝트 공생, 오늘 진행을 맡은 임정섭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선거, 바로 각 지역의 교육감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은 지가 벌써 민선 3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장 선거의 그늘이 좀 가려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 공생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광주광역시 교육감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도 조금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공생하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분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요, 지정남 씨? 저희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기 왜 안 갔냐면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생을 두고 있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할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버틸 것 같아서 여기 학부모들이랑 같이 앉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궁금한 것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시원한 그런 질문들, 사회 같은 질문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일과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 주신 또 5분이 함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 예. 광주에서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의 심리를 평가하고 또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옆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 학부모 대표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장애 아이 때문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딸하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인데, 제가 지금 재작년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생활하고 지금 현재 애들 보내고 있는 학교의 생활하고,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이제 이렇게 어떤 제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교육감 후보들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교육받고 또 아이 3명을 광주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또 아이들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학교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돌보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신동헌 학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곡동에서 곤충소년 이한월, 이한결을 키우고 있는 신동헌입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하나와 유치원생 아이 하나 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곤충소년이에요, 별명이? 네, 꼬마팝으로. 꼬마팝으로요? 네. 아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요? 아유, 백과사전을 외워버려요. 와, 그 정도로 아이들은 정말 하나 파면 정말 전문가가 되죠. 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감 후보로 도전장을 내신 3명의 후보, 이정선, 장희구, 그리고 최영태 후보.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말 이제 선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아서 정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공생 첫 번째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안건은 초등학생 PC방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담배 냄새, 나이 제한 그런 것도 동영상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주인은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제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금지를 시키면 자료조사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지시키는 것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럴 때 환기도 시키지 못해서 학급 안에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좋게 하면 환기를 조금이나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대신 공기를 정화해주는 실로를 씌울 수 있도록 달에 한번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서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자신에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매일 가면은 김밥이나 그런 걸 사시는 어머니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학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자는 안건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클래식이라는 앱을 깔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인터넷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 와이파이가 됐다면 그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터치만 하면 끝납니다. 와이파이 깔면 좋겠다는 친구 손 한번 와이파이 깔면 오락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저희 학교 규칙이 오락이랑 금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내에서 날씨 상관없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강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학교나 학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2시간 이상 있지 말자입니다.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오랫동안 공부만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개요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이 물칠판이 아닌 데가 많아서 분필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이걸 물칠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도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중학교에도 매점이랑 자판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교육청에서 매점을 금지하고 이런 건 아니죠. 학교의 선택상. 학교 안에서 그거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되니까 학교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학교 다니고 시험 준비도 하고 수행평가도 보니까 약간의 휴식이나 수행평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원에서 계속 잡고 있으면 학교 그 점수를 따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주말에 학원을 최대 오후 5시까지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나요? 네.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그냥 일반 그냥 평일에 가던 학원이 주말에도 학원 나오라 그래요. 아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주말에도 학원을 열어요? 없던 학원이? 네. 아하,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면 2중, 3중으로 더 싫겠구나. 네. 자유학년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자유학년제 이거 좀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 근데 그걸 하면은 사람이 나태해져요. 맞아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시험을 안 봐서 시험에 대한 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못하고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이게 좀 긴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너무 빨라요. 구체적으로 자기 희망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난 이걸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뭘 해보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정해져 있는 틀 속에 들어가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절반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 공약들이 나왔는데 화면 보시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와, 요즘 아이들 토론 문화의 수준이 상당하고 우리 애들이요 생각이 깊어요. 예.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애기들은 등거리가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 물팍만 긁으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깝깝할 일이요. 그리고 체험학습 막 나가자고 한 얘기가 엄마가 날마다 김밥 사면 얼마나 김밥 한 번도 안 써주셨죠? 사서는 줬어요. 사서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고민은 안 될 건데 사서는 줬어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약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고 특히나 그 김밥 말고 다르게 눈에 띄는 공약은 없으셨나요? 매점을 설치해달라. 근데 요즘 매점이 없나 보죠, 학교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외부 업체가 문제가 되면 사실 학생 자치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부모님들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해서 좋은 기회면서 경제 개념을 좀 살려야 된다. 네. 어떤 아이는 또 장사가 하고 싶은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메 거기서 직업 체험 해보려고? 오, 좋잖아요, 학교에서. 저는 그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마을 주민분들이 가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매점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공약 하나 나왔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공약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동산초등학교에서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1번 교내 와이파이 설치 문제입니다.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찬성. 세 분. 딱 절반으로 그러면 갈려요. 나머지 세 분이 반대.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길 가다가도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의 오름도 있으니 차라리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보니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있는 곳에서 너희들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검색을 하든 너희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가면 아무래도 길 가다 가는 것보다 사고 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문화가 달라졌어요. 애들끼리 뭐 핸드폰만 한다고 걱정하는데 게임을 같이 해요. 노는 문화예요, 그게. 네. 그래서 예전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른 거죠. 그거 저는 냅둬버렸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도 게임 계속 하고 싶어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랬더니 새벽 2시까지도 하고 3시까지도 하더니 요새는 미나서 안 해요. 진짜로. 질려가지고 본인 질리도록 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힘도 생겨요. 교실 내에 PC를 한 대를 둬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현명한 방식 아닐까요?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그래도 게임을 더 좋아할 않을까. 나이라서 빠질 수 있는 나이라서 그렇죠. 굳이 와이파이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엄청 하는데 와이파이 학교에 설치해 놓잖아요.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 안 와요. 가보죠. 요새 학부모 이제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중독 방지예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초등학생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른들도 빨리빨리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유추하거나 그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종합해본 게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핸드폰을 좀 관리를 하고 중고등학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걸로.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이시지 그거는 제 마음대로 그걸 왜 혼자 종합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제 마음대로 좀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와이파이 설치가 많은 의견이 아이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극명하게 이렇게 반으로 갈린다는 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설치 외에 또 중학교에서 산등중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자유학년제를 폐지해 주세요라는 그런 아이의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하게 된 게 내가 뭘 잘하는지 미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먼저 체험하는 건데 질의 문제이지 이게 폐지를 할까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건 좋다. 제 이제 주인은 냅둬보라고
그냥 해버려 뭐 이거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그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호불호가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단 중1이다 보니까 본인이 뭘 어디 가서 시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자기에 대한 성찰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1 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그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은 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네.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라는 거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운감을 하는데 자의식이 좀 있을 때 그 정도의 나이 때 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먼저 한 분 한 분 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정선 후보부터. 우리 학생들이 그저 자유롭게 노는 학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 이 수업과 연계돼서 자기가 정말로 가슴 뛰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약에 개발돼 있다면 아마 이거는 아이들이 장래 직업을 뭐를 할 것인가에 굉장히 선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저희가 내놓은 게 그래서 광주시민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체험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희국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 시설을 모든 학교에 했습니다. 다만 무선 공유기는 설치를 아직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애들이 자기들도 쓰게 해달라. 그런데 그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해서 좀 다양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녀볼 수 있도록.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영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아주 취지가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몇 년 시행하지 않은 속에서 다시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자유학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냉철한 진단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마 학부모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 분의 자율학년제에 대한 의견은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요. 또 센터도 필요하고 앞으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 말씀. 오민희 학부모님. 우리 특수장애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 공약은 하나도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서운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한 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좀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말 학원 운영 금지라는 게 의무적으로 좀 주말에는 정말 학원 가기 싫다라고 아이들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깜짝이야. 무슨? 깜짝이야. 잠깐만, 결혼하셨어요? 네, 아직. 만약에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가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좀 성적이 잘못된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이제 꿈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하는 아이인데.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애를 그냥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놀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키우겠죠 그러면? 냅둬버려! 이런 성인군 아이들에는 거의 심화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 심화 과정을 위해서 애들한테 따로 시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수준 차이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학원들의 특성이 주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예 없애버리면 보내지 않지 않을까. 365일 24시간 돌아간 거는 한 잔 기계밖에 없어요. 사람은 좀 주말에는 좀 쉬줘야지. 애기들도 다른 의견도 사람인데.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 학원에 대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죠. 집에 있으면 제가 너무 미쳐불어. 힘드니까. 왜냐하면 학원이라고는 하지만 학원이 요새는 또 그냥 국영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말하자면 생태 체험도 학원의 일종이고 생태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위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국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주말에. 그런데 평일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 집도 물론 학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뭐 부모들이 한번 어디 가려 하면
날짜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되게 좋은 점만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득이 되는 것은 성적이 올라간다, 부모님 칭찬이 많아지고 용돈이 올라간다, 좋은 직업 뭐 이런 걸 갖게 된다. 어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되었고 잃어버리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우정, 사랑을 잃고 그래서 얻는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 스트레스를 얻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부로 성공할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심화학습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취미가 없거나 다른 쪽에서 나는 성공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 뭐 직업교육도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개별적인 맞춤형 성공 방정식을 써주는 게 답이 아닐까. 그리고 학원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일부 규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요구도 개방돼 줄 수 있고 수용돼 줄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희국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학원보다는 다양한 사회 문화예술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주말 학원 안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또 정해야 하는 거죠. 뭐 협의를 한다 할 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주말은 안 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영태 후보께서는 규제를 하려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논란이 덜하지 어느 한 특정 지역만 그냥 선진화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또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결국 궁극적인 답은 뭐냐? 공교육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학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액 과외가 또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까지 함께 쭉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얘기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고등학생들은 이제 들어봐야죠.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고등학생들이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한번 보시고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바라는 우리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가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학교를 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뭐 버스비나 아니면 통학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조금 더 넓혀주시면 뭐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한다든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숨기고만 있었으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피임 방법이나 알맞은 대처법 같은 게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7번째, 글로벌 인턴십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 8번째, 취업처를 넓혀야 된다. 흔히 말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그 인문계 하다가 저 공부와 적성이 안 맞으면 전문학교로 가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특성화는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하다 보면 자기랑 이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다른 걸 배우려고 하면은 학교를 그만두고 전학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특성화 자기가 전문적으로 배우다가 안 맞으면은 다른 길로 나갈 수 있게 전문학교 가서 인문계 학생들이랑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너무 학생들도 중3 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너무 이르다 보니까 너무 일찍 선택해서 회장의 의견에 다 공감하세요? 공감한다. 중학교 3학년 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 학교도 좋고 B 학교도 좋은데 A 학교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과마다 색깔이 다양한데 하나만 고르기에는 너무 길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엔 이런 과가 있다 이런 걸 좀 설명해줘서 제가 진로에
맞고 제가 좋아하는 과를 갈 수 있게 좀 더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네. 그렇게 진로나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박람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접할 수 있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진짜 이건 진짜 좀 코스를 빼고 나머지 다 페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장 지금 망했어요. 시험 망했어요. 이게 갑자기 시행됐다고요, 올해부터? 네. 여러분들은 시행되고 난 후에 통보만 받은 거고. 네. 소수령이다 보니까 답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맞는 답을 결정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짜야 돼요, 저희가. 7시 30분에서 40분에 등교를 하면 뭐예요? 자요. 학교 숙제는 끝내야겠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자야 되는데 또 일찍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엔 학교에서 자습을 하라고 하지만 피곤하고 글씨를 보는데 글씨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게 그냥 모든 학생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요? 점심시간? 영어 듣기요. 점심시간 영어 듣기 뭐예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뺏기면서 이렇게 영어 듣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복이 많이 불편한 학교가 교복이 지금 많이 불편해요? 어떤 점들이 불편해요? 저희 이게 생활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 다 비쳐요, 안에가. 그래서 생활복인데 그 안에 반팔이나 나시를 무조건 입어야만 그걸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안에 무조건 나시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교복이고 이것도 교복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 엄청 편해 보이는데 이거는. 학생들 의견을 반영을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입고 다니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교복인데 왜? 그러게요. 이게 너무 짧아서 조금만 들어도 배가 보이고 손을 발표를 하고 싶어도 보이니까 발표를 못 하겠고 막 칠판 같은 거 닦을 때도 진짜 힘들고 교육 문제가 바뀌다 보면은 제일 피해를 받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에게 먼저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정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자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자리도 별로 없지만 가서 이야기해보겠다고 갔는데 막상 이게 잘 실천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우리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많이 답답하죠. 네, 자, 와 역시 고등학교 달라요. 역시 다르네요. 예, 아이들 말에 역시 다르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학생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줄도 몰랐었고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게 그 사고가 정말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네. 잘 못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만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 변경의 기회를 조금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또 이 불편한 교복은 생활복으로 좀 변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천이 안 늘어나는 천이에요. 불편하죠. 그리고 불편하죠. 네. 그래서 안에 그 면티를 입고 끌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손잡이 아까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 보인다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치마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줄여요. 예, 그래서 뛰어다니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유가 줄이는 있어. 거구나. 그래요. 네. 그리고 희한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중1이어서 네. 이번에 생활교복으로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시원한 재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활교복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엄마분이
근데 생활복은 멋이 없대요, 애들이. 그래서 또 교복이 조금 더 예쁘고 개성을 조금 더 잘 살리기 편하다고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무슨 어디 학교 교복 예쁘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교복 이뻐서 그 학교 보냈다. 그런 친구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교복과 관련해서는 문경준 씨. 그건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학생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복은 비싼데 오메 둘이 지금 뭐 반상회예요. 아주 그냥. 아니 진짜 이거는 뭔가 좀 굳이 대책이 그리고 필요하다. 아이들이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른들 보기에 좋은 건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일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교복은 찬성하고요. 의외로 학생들이 교복을 반대할 것 같지만 찬성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심지어 엄마의 호주머니를 걱정하면서 교복을 찬성한다는 부분도 있고 향수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대안은 뭐냐 했을 때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생활복 그리고 그런 것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그런 절충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학교마다. 자 그리고 정의국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생활복을 교복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셨으니까 이것은 다 이제 2012년부터 학생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매년 나온 이야기여서 그걸 우리가 일괄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학교별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자 하고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정선 후보께서는 저는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지난달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되 교복보다는 저는 이제 간편복이 훨씬 더 아이들의 생활하는 데는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특성화고 진로 변경의 기회 제공을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줬는데 좀 특성화고등 다니다가 일반고로 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없고 한번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진로가 정해져 버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얼마든지 또 막상 생활해 보다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정남 씨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일단 냅뒀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지하게 드린 말씀인데 진짜 이것저것 해보고 심장이 계속 뛰는 일을 찾아라. 근데 학생에서 입장에서 뭐 할 일이 없지 않나요? 직업 진로 그 체험 센터 있잖아요. 그런 곳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걸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친오빠가 서울에서 주방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혼자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음식을 하면 뛴대요, 심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주말은 아니고 주중에 요리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진로 체험 센터를 짓는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몰라요. 뭘 해야 심장이 뛸지 모른다니까요. 독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코스가 이제 직업 전문학교 그다음 중간 있고 이제 김나지움 인문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 그런 기회를 좀 대학도 전과제 등가 있잖아요. 학과가 안 맞을 때는 하고 그다음은 복수 전공도 있고 우리가 너무 무작정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회 현상으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교류가 아닌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국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문제 때문에 정원 때문에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같은 특성하고 안에서의 전과 이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각하고요. 뭐 복수 전공 하듯이 고교 학점제 도입해서 이쪽 저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예,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끝으로 이정선 후보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다른 전체 특성화하고 전국 평균을 보면 일반고하고 비교했을 때 한 25%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광주는 17.9%가 특성화고예요. 그리고 그 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편협되어 있다.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과를 하거나 중간에 특성화를 하면서 바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광주 지역의 학생들의 의견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교육감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이걸 좀 거꾸로 해서 이제 교육감님들이 어떤 후보를 그 공약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 후보님들이 생각하는 나의 영순위 공약은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선 후보의 공약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력이 주목받는 혁신적 교육, 광주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문학이 강한 학생,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마음 편히 믿고 맡기는 안심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영순위 공약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였습니까? 예,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 이거를 영순위로 꼽으셨는데 이게 어떤 교육지원청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부모님께? 예,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하고 돌봄에 대한 업무, 두 번째가 진로와 체험에 대한 것, 세 번째가 학교 폭력과 상담에 대한 것, 네 번째가 이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 2조 중에 한 1% 정도인 2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것을 한 대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보겠다. 그거를 신설을 하겠다. 네. 예. 200억씩 이제 400억을 해서 네.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교육의 전문가시지. 근데 진로 체험 같은 게 들어가면 사실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선생님 혼자서 하기에는. 근데 이제 아까 그 보니까 예산 말씀하실 때 200억 해서 4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여가부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오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반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지 않는 예산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자체하고 교육청에 내려온 예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 운영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줄 테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뭐만 하는가? 애들 가르치고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생활지도 하는 데만 전념해라. 자, 이해들 다 되셨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정의국 후보의 공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겠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입시 경제 교육을 넘어서 배움 중심 교육을 꼭 실현해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역시.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교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는 큰 공약을 내셨고 그중에서는 이겁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 복지를 완성하겠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이런 것까지를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가정 환경 차이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일은 없도록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예산보다 약 700여 원이 추가로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러나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 간다면은 정부에서도 이걸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은 정부도 그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이게 이제 한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면은 이번에 후보로 당선이 되시다면 이제 임기 내에 완성을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뭐 셋을 나라고 넷을 나라고 하는데 예.
한꺼번에 학교 다 보내기. 부상 복지가 되면은 맘대로 그렇죠. 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 완성되면 하나 더 낳으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그러기는 아직 공적으로 생각해 해결할 볼 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반대보다 약간 우려요. 이게 네. 그 무상급식이나 네. 무상교육이나 그 질적인 부분에서 늘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먹거리라든지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안전한 먹거리 학교 급식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 GMO 가공식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이제 영양사 연수도 하고 강력한 지도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려면은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감당하더라도 이것도 뭐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친환경 급식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끼에 250원 추가로 주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좀 절반 부담하고 가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광주에서 먼저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영태 후보께서는 어떤 공약을 내셨을지 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락하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교육 혁신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학부모를 교육 참여에 대폭 확대시켜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 이 공약을 내셨는데 그중에서 영순위 공약은 교사의 자긍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교육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씨름을 해야 한다. 핵심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주입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이제 강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여기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생 자치활동 진작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학생 자치활동 강화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따뜻하게 강화시키는. 가르치는 능력 이것을 갖다가 우선으로 두고 싶습니다. 예, 자 큰애랑 작은애를 지금 혁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지금 그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애를 보냈고 저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만족스러워하지만 다른 또 혁신학교를 보낸 학부모님들은 불만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그 교사들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그 혁신학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기 열정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지 않고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실 것인가. 예.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 학교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행정직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8년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를 그런 지원 시스템을 해서 혁신학교 형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던 혁신학교 실험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일반 학교로 이제 일반화시키는 이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혁신학교만을 갖다가 유일한 길로 생각하면은 어느 세월에 100%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이제 끝내야 될 텐데 끝내기 전에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 공약은 꼭 말하고 싶다 두 분만 아니면 집에 안 가겠다라고 저요. 그 공약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분께 먼저. 그래도 역시 중요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 이렇게 이유로 담임 선생님을 기피하는 그래서 새로 신규 선생님이 담임을 맡거나 또 뭐 새로 학교에 전입을 오거나 그러면 제일 어려운 학생부장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짐작은 되지만 그래서 모두가 내가 자원해서 정말 담임을 맡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뭔가의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속되는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폭 좀 경감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을 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자, 하세요. 우미 학부모님
우리 투수 교육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투수 교육에는 통합 교육에 우리 물리적인 교육이 통합 교육이 지금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재능과 끼과 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통합 교육이 꼭 도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선아 학부모님. 고등학생 한 명 중에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지금 저도 그러긴 한데 그거는 교육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장문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가해서 애들의 어떤 말하기 토론뿐만 아니라 쓰는 연습까지 곁들여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수능도 장문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숙제는 다 에세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이 찍기 이런 거 오지선다형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체계적인 교육, 체계적으로 해 소설과 논술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장애 아동들의 그 특급 학급 교실을 좀 현대화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지금 학리제에서 학년제로 가면서 생긴 그 교육 수준의 타 보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정과 고등학교 그 교육 수준의 차가 너무 커버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싶지만 기초 학력이 안 된다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차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민을 좀 좋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자, 그리고 진짜 많은 공약들이 나오네요. 예. 네, 저는 출산할 때도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고 취학 전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도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이 그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모든 기반이 되는 게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저희가 문제가 그런 있어서 부모 그렇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의무 교육화 시켜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안 되겠지만 된다면 이제 공약을 하는 거라서 부모 교육 과정을 꼭 예방접종 하듯이 예. 초등학교 가면 예방접종 그 내잖아요. 증명서 네, 네. 내듯이 네. 의무 교육 받았다는 네, 이수증을 네. 낼 수 있는 나 할 말 많은 게 어느 끊으시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학부모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예. 수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촛불 집회 사회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는 스스로 생활을 하고 예. 민주시민이 돼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촛불 집회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바른지 몰라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다 이런 예를 봤을 때 저학년부터 민주시민 교육 이 제도가 돼야 된다. 예. 네, 광주여서 특히. 네. 그렇죠.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세 분께서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좋은 곳에서 좋은 공약들 많이 좀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오늘 6분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선물을 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교육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 어떤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보여줄 텐데요. 그 선택 꼭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젝트 동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